그 나이에 아직도 그렇게 애쓰고 사세요? 늙으면 가만히 있어야지 왜 저렇게 바쁘게 살까? 그렇게 희생해봤자 결국 남는 건 병뿐이야. 이런 말 한 번쯤 들어봤습니까? 듣기 거북해도 사실입니다. 노년에까지 애쓰며 살면 결국 남는 것은 병든 몸과 후회뿐입니다. 평생 희생하며 살았습니까? 이제는 그만해야 합니다. 늙어서까지 고생한다고 누가 알아줍니까? 자식들은 당연하게 여기고 남들은 이용할 뿐입니다. 무리해서 번 돈은 병원비로 날아가고 희생하며 살아도 결국 혼자 남습니다. 이제라도 정신 차려야 합니다. 노년에는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아니, 애쓰면 안 됩니다. 이번 영상은 노년에 너무 애쓰며 살지 않아도 되는 5가지 이유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누르시면 시작하겠습니다. 노년에 너무 애쓰며 살지 않아도 되는 이유 중 첫 번째는 무리하면 병을 얻기 때문입니다. 노년에 무리하면 병이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병이 몸을 갈갈이 찢어 놓습니다. 늙어서까지 애쓰며 살다가 결국 병원 침대에서 신음하며 후회하는 인생이 되고 싶습니까? 젊을 때처럼 몸을 혹사하다가는 남은 인생을 약으로 연명하며 살아야 합니다. 이미 닳고 닳은 관절은 비명을 지르고 심장은 언제 멈출지 모르는 시한폭탄이 됩니다. 그런데도 무리하고 싶습니까? 스스로 목숨을 갉아먹는 짓입니다. 가족을 위해 희생한다고요? 자식들 뒷바라지한다고 아픈 몸을 끌고 나가 돈 벌고 손주들 키운다고 하루 종일 부려먹히고 그게 사랑이라고 착각합니까? 당신이 쓰러져도 자식들은 잠깐 걱정하다가 결국 자기 인생을 살아갑니다. 병원비 부담된다고 눈치 주고 간병이 귀찮다고 요양원이나 알아보자고 합니다. 결국 늙어서까지 희생한 대가는 외로움과 병뿐입니다. 몸이 보내는 경고를 무시하면 그 대가는 끔찍합니다. 손목이 쑤시고 허리가 휘어져도 참고 일하다 보면 결국 수술대 위에 눕게 됩니다. 뇌졸중, 심근경색 같은 병은 예고도 없이 덮칩니다. 하루아침에 쓰러지고 나면 아무리 후회해도 이미 늦었습니다. 병원 침대에 누워 기저귀 차고 남의 손에 밥 먹여달라고 애원하는 신세가 되고 싶습니까? 그렇게 살고 싶다면 계속 애쓰며 살아보십시오. 이제 그만 착각해야 합니다. 노년에 무리하는 것은 미련한 짓입니다. 더 이상 누군가를 위해 희생하지 말고 자기 몸부터 챙겨야 합니다. 당신이 병들어 쓰러지면 도와줄 사람 없습니다. 병원비 감당 못한다고 자식들이 서로 떠넘길 수도 있습니다. 아직도 정신 못 차렸습니까? 노년은 애쓰며 사는 시간이 아닙니다. 젊었을 때 충분히 힘들었고 이제는 편히 살아야 할 때입니다. 하고 싶지 않은 일은 단칼에 거절해야 합니다. 남들 눈치 보다가 병신되는 것보다 건강하게 사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무리하면 병을 얻는 게 아니라 삶이 지옥으로 바뀝니다. 늙어서까지 고생하고 싶지 않다면 지금부터라도 몸을 혹사하지 말고 제대로 살아야 합니다. 60대 한 아주머니가 있었습니다. 평생 가족을 위해 희생하며 살았습니다. 자식들 뒷바라지하고 손주들 돌보고 하루도 쉬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몸을 혹사하던 어느 날 결국 쓰러졌습니다. 병원에서는 과로로 인한 심각한 허리 디스크와 고혈압 진단을 내렸습니다.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내 몸을 혹사하면 결국 나만 망가지는구나. 그날 이후로 모든 걸 바꿨습니다. 손주 돌보는 걸 그만두고 자식들에게 당당히 말했습니다. 이제 내 인생을 살겠다. 요가를 배우고 여행을 다니며 건강을 되찾았습니다. 무리하지 않으니 몸이 가벼워졌고 마음도 평온해졌습니다. 자식들도 처음에는 서운해했지만 결국 어머니의 건강이 먼저라는 걸 인정했습니다. 무리하면 결국 병이 찾아옵니다. 늙어서까지 희생하며 살다 보면 마지막엔 병원 침대에 누워 후회하는 신세가 됩니다. 이제라도 정신 차려야 합니다. 남을 위해 사는 게 아니라 나를 위해 살아야 합니다. 무리하지 않는 순간 인생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노년에 너무 애쓰며 살지 않아도 되는 이유 중 두 번째는 지나간 세월보다 남은 시간이 더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지나간 세월보다 남은 시간이 더 소중합니다. 이미 젊은 날은 끝났고 앞으로 남은 시간은 한정적입니다. 그런데도 아직도 남을 위해 희생하고 자신을 혹사하며 살고 있습니까? 정신 차려야 합니다. 남은 시간이 얼마 없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노년에까지 애쓰며 살다가 결국 후회만 남깁니다. 평생 가족을 위해 희생하며 살았습니까? 이제는 그만해야 합니다. 자식들 잘 키운다고 온갖 고생 다 했고
남편 뒷바라지하느라 자신의 삶은 뒷전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남은 것이 무엇입니까? 늙고 병든 몸, 끝없는 외로움뿐입니다. 자식들은 바쁘다고 얼굴 한번 보기 어렵고 배우자는 이미 떠났거나 무심합니다. 남을 위해 그렇게 애썼지만 결국 남은 것은 후회뿐입니다. 남은 시간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앞으로 살아갈 날은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희생하며 살겠습니까? 늙어서까지 손주 키우고 자식들 눈치 보고 돈 아끼며 고생하는 것이 행복한 삶입니까? 이제는 자신을 위해 살아야 합니다. 마지막까지 남을 위해 희생하다가 죽기 직전에야 후회하고 싶습니까? 주변을 둘러보십시오. 노년에까지 희생하며 살던 사람들이 어떤 결말을 맞았습니까? 병든 몸으로 병원 침대에 누워서 자식들 눈치나 보며 하루하루 버티는 신세입니다. 그들이 죽기 전에 한결같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좀 더 나를 위해 살걸. 그런데도 같은 실수를 반복하겠습니까? 이제는 남이 아니라 자신을 위해 살아야 합니다. 여행을 가고 먹고 싶은 것을 먹고 하고 싶은 것을 해야 합니다. 남들 눈치 보며 살다 보면 결국 남은 인생도 고통뿐입니다. 지나간 세월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남은 시간을 어떻게 쓸지 스스로 결정해야 합니다. 죽기 직전에 후회하지 않으려면 지금부터라도 애쓰는 삶을 멈춰야 합니다. 70대 한 할아버지가 있었습니다. 젊을 때는 가족을 위해 돈을 위해 온 힘을 다해 살았습니다. 하고 싶은 것도 참았고 쉬지도 않았습니다. 그렇게 살아왔는데 정작 노년이 되니 몸은 망가지고 자식들은 바쁘다며 연락도 뜸했습니다. 문득 깨달았습니다. 지나간 세월은 돌아오지 않고 남은 시간이 더 소중하구나. 그날 이후 달라졌습니다. 자식들만 바라보던 삶을 멈추고 자신을 위한 삶을 살기로 했습니다. 좋아하는 그림을 배우고 여행을 다니며 새 친구들을 만들었습니다. 하고 싶던 운동도 시작하고 혼자 카페에 가서 커피 한 잔을 즐겼습니다. 누군가는 늙어서 무슨 재미냐라고 했지만 그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제야 진짜 내 삶을 사는 기분이다. 과거에 매달리다 보면 남은 시간도 허무하게 사라집니다. 이미 흘러간 세월보다 지금 남은 시간이 더 중요합니다. 남은 인생을 후회 속에서 보낼 것입니까? 아니면 원하는 대로 살며 행복을 찾겠습니까? 선택은 스스로 하는 것입니다. 남은 시간을 소중히 여기는 순간 인생은 다시 빛나기 시작합니다. 노년에 너무 애쓰며 살지 않아도 되는 이유 중 세 번째는 돈만 보고 살면 행복을 놓치기 때문입니다. 평생 돈에 쫓겨 살았습니까? 이제 그만해야 합니다. 늙어서까지 돈에 집착하며 스스로를 옭아매고 있습니까? 정신 차려야 합니다. 돈을 벌어봤자 결국 가져갈 수 없습니다. 평생 아끼고 모아봤자 결국 병원비로 날아가거나 자식들에게 뜯기고 끝납니다. 죽고 나면 돈은 남지만 당신은 없습니다. 돈에 집착하는 순간 삶은 피폐해집니다. 먹고 싶은 것도 참고 가고 싶은 곳도 안 가고 평생 쪼들리듯 살아갑니다. 그렇게 아끼고 모은 돈이 결국 누구 손에 들어갑니까? 자식들 손에 들어가서 한순간에 사라집니다. 당신이 피땀 흘려본 돈을 자식들은 한순간에 써버립니다. 부모가 아끼며 살 때는 아무 관심 없다가 돌아가시고 나면 재산 싸움으로 치고받습니다. 그런 꼴을 보고 싶습니까? 돈에 얽매인 노년은 불행합니다. 병이 나도 돈 아깝다고 병원에 안 가고 좋은 옷 한 벌 못 사고 남들한테 돈 쓰는 건 죽어도 아까워하면서 결국 고독사합니다. 죽을 때 돈 한 푼이라도 더 남기겠다고 몸을 혹사하며 일하다가 쓰러집니다. 병원비로 전 재산을 날리고 남은 건 초라한 병실과 외로움뿐입니다. 돈은 있어야 하지만 돈만 보고 살면 삶이 망가집니다. 돈을 모으는 것이 인생의 목표가 아닙니다. 이제는 써야 할 때입니다. 먹고 싶은 것 먹고 가고 싶은 곳 가고 즐길 줄 알아야 합니다. 지금도 돈만 생각하며 아끼고 있습니까? 결국 병들어 누워서 후회합니다. 이럴 줄 알았으면 쓸걸. 후회하고 싶지 않다면 지금부터라도 돈보다 행복을 생각하며 살아야 합니다. 60대 한 아주머니가 있었습니다. 평생 돈이 최고라 생각하며 살아왔습니다. 남들한테 베풀지도 않았고 하고 싶은 것도 참으며 악착같이 돈을 모았습니다. 자식들에게도 돈을 남겨줘야 한다는 생각에 자신을 희생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막상 노년이 되자 통장은 빵빵해도 마음은 텅 비었습니다. 돈만 보고 살았지만 행복은 없었습니다. 어느 날 깨달았습니다.
이러다 내 인생 다 날리겠구나. 그날부터 돈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맛있는 것도 먹고 친구들과 여행도 다니고 예쁜 옷도 사 입었습니다. 처음엔 아깝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시간이 지나자 깨달았습니다. 돈은 모으는 게 아니라 나를 위해 쓰는 거구나. 그러자 웃음이 많아졌고 몸도 가벼워졌습니다. 돈이 많아도 행복하지 않으면 무슨 소용입니까? 평생 모은 돈, 결국 자신을 위해 쓰지 않으면 남 좋은 일만 시킵니다. 돈에 매달리며 살다 보면 진짜 소중한 것을 놓칩니다. 늙어서 후회하고 싶지 않다면 지금부터라도 돈보다 행복을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돈은 모으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쓰는 것이 중요합니다. 노년에 너무 애쓰며 살지 않아도 되는 이유 중 네 번째는 남에게 인정받으려 애쓰지 않아도 되기 때문입니다. 남에게 인정받으려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데도 아직도 남 눈치를 보고 남들에게 잘 보이려고 애쓰며 살고 있습니까? 한심한 짓입니다. 평생 남의 기대에 맞춰 살다가 결국 남은 것은 후회뿐입니다. 늙어서까지 남들이 뭐라고 할까 걱정하며 스스로를 괴롭힙니까? 정신 차려야 합니다. 남들은 당신이 어떻게 살든 관심 없습니다. 평생 착한 부모, 좋은 배우자, 헌신적인 가족이 되려고 애썼습니까? 결과가 무엇입니까? 자식들은 부모의 희생을 당연하게 여기고 배우자는 고마워하지 않고 주변 사람들은 이용만 합니다. 그렇게까지 희생하며 살았는데 이제 와서 당신을 위해 주는 사람이 있습니까? 남들에게 인정받으려 애썼던 시간이 다 무의미해졌습니다. 결국 늙고 병들어 혼자가 되면 그 누구도 신경 쓰지 않습니다. 노년에 남들에게 잘 보이려는 행동은 어리석은 짓입니다. 값싼 자존심에 얽매여 손주들한테 선물 사주고 자식들한테 돈 퍼주고 이웃들에게 좋은 사람인 척하면서 속으로는 불행해합니까? 당신이 그렇게 퍼주고 애써도 남들은 그럴 줄 알았어 하며 당연하게 여길 뿐입니다. 아픈 몸을 이끌고 무리해서 모임에 나가고 기운도 없으면서 웃어 보이고 필요할 때마다 불려나가면서도 내색 한번 안 합니까? 그게 잘 사는 것 같습니까? 이제는 그만해야 합니다. 남이 뭐라고 하든 신경 쓰지 말고 하고 싶은 대로 살아야 합니다. 남들에게 잘 보이려다 결국 자기 인생을 망칩니다. 아프면 아프다고 하고 싫으면 싫다고 해야 합니다. 더 이상 남의 시선 때문에 무리할 이유가 없습니다. 늙어서까지 남에게 인정받으려고 발버둥 치다 결국 병들고 후회하는 삶을 살고 싶습니까? 남들 눈치 보며 살다 보면 결국 자신을 잃어버립니다. 노년에 가장 중요한 것은 남이 아니라 자신입니다. 이제는 누구에게도 인정받으려 애쓰지 말고 내 삶을 찾아야 합니다.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삶이 아니라 진짜 나를 위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남들이 뭐라고 하든 상관없습니다. 내 인생은 내가 결정하는 것입니다. 70대 한 할아버지가 있었습니다. 평생 남들에게 인정받으려 애쓰며 살았습니다. 좋은 가장, 좋은 부모, 좋은 친구가 되려고 자기 자신을 희생했습니다. 자식들에게 퍼주고 손주들에게 용돈 대주고 친구들에게 밥 사고 술 사고 그렇게 남들에게 잘 보이려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자 사람들이 하나둘 떠났습니다. 자식들은 바쁘다고 연락이 뜸해졌고 친구들은 돈 안 쓰니 안 보였습니다.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남들에게 인정받으려 애쓰는 게 다 무의미했구나. 그날 이후로 남 눈치를 보지 않기로 했습니다. 자식들에게 이제 나를 위해 살겠다고 선언했고 손주들 용돈도 끊었습니다. 친구들 사이에서도 굳이 먼저 잘 보이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신기하게도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하고 싶은 걸 하며 사니 웃음도 많아졌습니다. 진짜 친구는 돈이 없어도 곁에 남았고 자식들도 처음엔 서운해했지만 결국 아버지의 결정을 존중했습니다. 남들에게 인정받으려 애쓰는 순간 내 인생은 사라집니다. 늙어서까지 남의 눈치 보며 살다 후회하고 싶습니까? 인정받으려 애쓰는 삶을 내려놓는 순간 진짜 자유와 행복이 찾아옵니다. 노년에 너무 애쓰며 살지 않아도 되는 이유 중 5번째는 남과 비교하는 것이 가장 큰 독이기 때문입니다. 남과 비교하는 것은 독입니다. 그런데도 아직도 남들 보며 한숨 쉬고 있습니까? 옆집 노인은 자식들이 용돈 잘 준다는데, 친구는 해외여행 다닌다는데, 누구는 며느리가 살갑다는데, 그래서 뭐가 달라집니까? 비교한다고 당신 인생이 바뀝니까? 전혀 아닙니다. 그저 스스로를 불행하게 만들 뿐입니다. 남과 비교하는 순간부터 삶이 고통이 됩니다.
자식이 잘해주면 남보다 낫다고 우쭐하고 조금만 소홀해지면 남보다 못하다고 서러워집니다. 돈이 좀 있으면 남보다 낫다고 기뻐하고 부족하면 한탄합니다. 그렇게 평생 남들과 비교하며 감정의 롤러코스터를 타다가 결국 병이 납니다. 고혈압, 우울증, 불면증까지 따라옵니다. 결국 스스로를 갉아먹고 병들게 만드는 최악의 습관입니다. 비교하는 동안 정작 내 인생은 무너지고 있습니다. 남들은 신경도 안 쓰는데 혼자 열등감에 시달리며 시간을 낭비합니다. 자식이 잘해주든 못해주든 돈이 많든 적든 결국 내 인생은 내가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남들 보며 괜히 초라함을 느끼고 억울함에 몸부림칩니까? 정신 차려야 합니다. 남과 비교하는 순간부터 이미 패배한 것입니다. 비교하는 대신 지금 가진 것에 감사해야 합니다. 내 삶은 남들과 다르고 남들도 그들만의 사정이 있습니다. 남들이 보여주는 것만 보고 부러워하는 것은 어리석은 짓입니다. 겉으로는 행복해 보여도 속은 썩어 들어가는 사람이 많습니다. 비교하느라 내 인생을 망치지 마십시오. 늙어서까지 남들 신경 쓰며 살다가 결국 후회 속에 죽고 싶습니까? 이제는 남과 비교하는 습관을 버려야 합니다. 비교한다고 더 나아지는 것은 없습니다. 오히려 불행만 키울 뿐입니다. 남의 인생이 아닌 내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남들이 뭐라 하든 상관없습니다. 내 기준대로 살면 됩니다. 늙어서까지 비교하며 한탄하다 결국 병들어 후회하고 싶지 않다면 지금부터라도 남의 삶이 아니라 내 삶에 집중해야 합니다. 70대 한 할아버지가 있었습니다. 젊을 때는 남과 비교하며 살았습니다. 친구는 집을 샀다는데 동창은 자식이 잘났다는데 끊임없이 비교하며 스스로를 괴롭혔습니다. 그럴수록 인생이 초라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러다 문득 깨달았습니다. 남과 비교한다고 내 인생이 바뀌는 건 아니구나. 그 순간부터 남들 신경 끄고 살기로 했습니다. 비교를 멈추자 삶이 편해졌습니다. 자식들이 용돈을 주든 안 주든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남들이 해외여행을 가든 좋은 차를 타든 부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이 가진 것에 집중했습니다. 매일 좋아하는 음악을 듣고 천천히 산책하며 여유를 즐겼습니다. 누군가는 평범한 삶이라고 했지만 그는 누구보다 행복했습니다. 노년에 비교하는 것은 스스로를 갉아먹는 독입니다. 남들과 비교하는 순간 불행이 시작됩니다. 비교할 시간에 지금 가진 것에 감사하면 인생이 달라집니다. 늙어서까지 남의 인생을 부러워하다가 후회하고 싶습니까? 비교를 멈추는 순간 진짜 행복이 찾아옵니다. 늙어서까지 애쓰며 살면 결국 지옥 같은 노년을 맞이합니다. 지금이라도 내려놓아야 합니다. 하고 싶은 걸 하고 하기 싫은 건 거절해야 합니다. 남들에게 잘 보이려고 자식들에게 인정받으려고 애쓰다 보면 결국 남는 것은 후회뿐입니다. 이제라도 자신을 위해 살아야 합니다. 노년에 애쓰며 사는 것은 미련한 짓입니다. 더 늦기 전에 정신 차리고 남은 인생을 제대로 즐겨야 합니다. 끝으로 여러분께 한 가지 부탁이 있습니다. 영상 아래에 나오는 제품을 누르시면 쿠팡으로 연결됩니다. 이렇게 쿠팡으로 연결된 후 아무 물건을 사셔도 제 채널에 약간의 수익이 발생하오니 앞으로 쿠팡에서 물건을 구입할 경우 이런 식으로 구입해 주셔서 저에게 간접 후원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내일 오전 7시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가 이 나이에 이 정도 대우도 못 받아야 하냐? 평생 참고 살았는데 결국 남는 건 허무함 뿐이야. 다 필요 없다. 이제라도 내 마음대로 살 거야. 언제까지 예민하게 살 것인가? 언제까지 남들한테 맞춰주며 손해보고 속 끓이며 살 것인가? 젊었을 때는 가족을 위해, 체면을 위해, 사회적 위치를 위해 참고 또 참았습니다. 하지만 돌아보면 그렇게 했었던 것들이 지금 내게 무엇을 남았습니까? 결국 다 부질없습니다. 남 눈치 보느라 내 행복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더 이상 피곤하게 살 이유가 없습니다. 기분 나쁜 사람과는 억지로 만나지 말고 하고 싶지 않은 일은 거절해야 합니다. 모든 걸 따지고 고민하다 보면 결국 후회만 남습니다. 이제는 오직 나를 위한 선택만 해야 합니다. 언제 죽을지 모르는 인생, 더 이상 후회 없이 즐기면서 살아야 합니다. 결국 끝까지 남는 건 나 자신뿐입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시작하겠습니다. 다 부질없다. 노년에는 너무 예민하게 살지 말고 이렇게 살아야 편하다.
중 첫 번째는 내가 행복한지가 모든 선택의 기준이 되어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는 게 힘든가? 그럴 필요 없습니다. 이제는 달라져야 합니다. 모든 선택의 기준은 단 하나, 내가 행복한가? 입니다. 남들 눈치를 보며 살아온 세월이 얼마인가? 이제는 그럴 필요 없습니다. 평생 가족을 위해 희생했습니까? 자식 뒷바라지에 인생을 다 바쳤습니까? 그런데 돌아온 건 무엇입니까? 고작 고생하셨어요 라는 말 한마디입니까? 아니면 연락 한 통 없는 쓸쓸한 나날입니까? 이제는 스스로에게 물어야 합니다. 나는 지금 행복한가? 노년에 접어들면 다 부질없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젊었을 때는 자존심, 체면, 남들의 평가가 중요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알게 됩니다. 그 모든 것이 아무 의미 없다는 사실을. 죽을 때까지 남들한테 인정받아야 합니까? 이제는 내려놓고 오직 나 자신만을 위한 선택을 해야 합니다. 모든 선택의 기준을 내가 행복한가? 로 바꿔야 합니다. 누군가에게 맞춰주고 희생하고 참고 배려하고 그런 삶은 끝내야 합니다. 싫은 자리에 억지로 가지 마세요. 만나기 싫은 사람과 어울리지 마세요. 하고 싶지 않은 일에 시간 낭비하지 마세요. 지금부터는 철저하게 나를 위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가족이 걱정된다고요? 자식들이 서운해할까봐 두렵다고요? 착각하지 마세요. 자식들은 이미 본인의 삶을 삽니다. 부모의 희생을 당연하게 여기고 언젠가 부모님도 이제 행복하게 사세요라고 말할 겁니다. 그런데 정작 내가 행복하게 살려 하면 뭐라고 합니까? 왜 그러세요? 갑자기 왜 변하셨어요? 이런 말들을 쏟아낼 겁니다. 그 말에 흔들리면 안 됩니다. 노년에 가장 위험한 것이 뭔지 아십니까? 후회입니다. 그때 좀 더 내 마음대로 살 거리라는 후회는 가장 쓰라립니다. 하지만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이라도 나를 위한 선택을 하세요. 사람을 만나든 취미를 즐기든 여행을 가든 무엇을 하든 단 하나의 기준만 가지면 됩니다. 이게 나를 행복하게 하는가? 의무감에 사는 삶은 끝내야 합니다. 더 이상 누구를 위해 살 필요 없습니다. 내가 행복하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착하게만 살면 결국 손해보는 게 인생입니다. 적당히 이기적이어야 합니다. 싫으면 싫다고 말하고 필요하면 도움을 요청하고 때로는 차갑게 돌아설 줄도 알아야 합니다. 남들이 뭐라고 하든 상관없습니다. 평생을 참고 배려하며 살아왔다면 이제는 그럴 필요 없습니다. 행복이란 건 누구도 대신 챙겨주지 않습니다. 오직 내가 찾아야 합니다.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앞으로 몇 년을 더 살 수 있을까요? 이제라도 내가 행복한 길을 선택해야 합니다. 그것이 후회 없는 노년을 사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70세 김 씨는 평생을 가족에게 바쳤습니다. 남편 뒷바라지, 시댁 수발, 자식 교육까지 모든 걸 희생했습니다. 자신의 삶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먼저 세상을 떠났고 자식들은 바쁘다는 핑계로 연락조차 하지 않습니다. 명절이면 손주들 용돈이라도 주고 싶어 기다리지만 아무도 오지 않습니다. 그렇게 모든 걸 내어줬는데 돌아온 건 외로움뿐입니다. 외로움에 못 이겨 자식들에게 전화를 걸어봤습니다. 하지만 돌아오는 말은 뻔합니다. 엄마도 친구들 만나고 취미생활 좀 하세요. 말은 그럴듯하지만 결국 우린 바쁘니까 알아서 사세요 라는 뜻 아닙니까?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평생 참고 희생해도 결국 남는 건 허무함 뿐입니다. 이제는 달라져야 합니다. 앞으로의 모든 선택 기준은 단 하나, 내가 이 일을 해서 행복한가, 내가 이 결정을 해서 행복한가? 입니다. 가고 싶은 곳으로 떠나고 먹고 싶은 걸 먹고 만나고 싶은 사람만 만날 겁니다. 더 이상 남 눈치 보며 살지 않습니다. 희생은 결국 후회만 남길 뿐입니다. 더 늦기 전에 지금부터라도 나를 위해 살아야 합니다. 두 번째는 지나간 일에 연연하지 않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는 동안 참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사랑했던 사람과 헤어진 일,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한 일, 자식에게 서운했던 일, 친구에게 상처받은 일. 그때는 가슴이 찢어질 듯 아팠고 억울하고 분하고 도저히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와서 어떻습니까? 그 모든 일들이 여전히 내 삶을 흔들어야 합니까? 과거에 연연하는 순간 현재는 사라집니다. 젊을 때는 억울했던 일이 끝까지 복수하고 싶고 후회되는 일은 다시 돌리고 싶고 서운한 일은 따지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 감정이 나를 행복하게 했습니까?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 기억에 사로잡혀 현재를 망치고 미래를 불행하게 만들었을 뿐입니다. 가족에게 받은 상처를 곱씹고 있습니까? 자식이 냉정하게 됐던 순간이 떠오릅니까? 한때 친했던 친구가 나를 외면했던 일이 잊히지 않습니까? 그 기억들을 붙잡고 있는 한 편할 날이 없습니다. 정작 그 사람들은 신경도 쓰지 않는데 나 혼자 분노하고 후회하고 슬퍼하며 고통받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제는 내려놓아야 합니다. 원망했던 사람들, 상처받았던 순간들, 억울했던 기억들 모두 다 흘려보내야 합니다. 그 감정들이 내 삶을 바꿔주지 않습니다. 나를 괴롭히는 건 과거가 아니라 과거에 집착하는 내 마음입니다. 지금 내 앞에 남아있는 것은 오직 오늘뿐입니다. 지나간 시간은 돌릴 수도 바꿀 수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과거를 붙잡고 있다면 그것은 스스로를 학대하는 것입니다. 과거를 잊지 못하는 순간 늙음은 더욱 고통스럽습니다. 후회가 깊어질수록 삶은 더 무거워지고 원망이 쌓일수록 얼굴엔 주름만 늘어납니다. 이제는 그 무거운 짐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이제라도 가벼워져야 합니다. 그동안 쌓아온 감정의 짐을 던져버리고 남은 인생을 온전히 나를 위해 써야 합니다. 더 이상 지난날의 잘못을 후회하지 않습니다. 다시는 과거의 상처로 잠 못 이루지 않습니다. 오직 오늘을 즐기며 살아갑니다. 그래야 편안한 노년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65세 박 씨는 10년 전 남편에게 배신당했습니다. 평생 믿고 살았던 남편이 다른 여자와 바람이 났고 결국 이혼했습니다. 자식들도 아버지 편을 들었고 박 씨는 하루아침에 혼자가 되었습니다. 분하고 억울해서 밤마다 이를 갈았습니다. 그 남자가 불행해지길 바랐고 자식들에게도 실망했습니다. 10년이 지나도 여전히 그때의 분노에 사로잡혀 살았습니다. 혼자서 밥을 먹을 때도 TV를 볼 때도 밤에 잠들기 전에도 과거의 상처가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깨달았습니다. 이 고통을 느끼는 건 오직 자신뿐이라는 것을. 남편은 새 삶을 살고 있었고 자식들도 각자 바쁘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에 사로잡혀 괴로워하는 건 박 씨 혼자였습니다. 이제는 과거를 놓아주기로 했습니다. 하고 싶었던 여행을 떠났고 오래전 배우고 싶었던 그림을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친구들도 사귀었습니다. 남편과 자식에게 더 이상 미련이 없습니다. 드디어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지나간 일에 연연하지 않으니 삶이 훨씬 가벼워졌습니다. 이제야 진짜 내 인생을 사는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자꾸 따지면 마음만 피곤해진다는 것입니다. 사는 내내 억울하고 답답한 일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계산기 두드리듯 하나하나 따지면서 살았습니까? 이제 와서 남는 게 무엇입니까? 자꾸 따지면 결국 마음만 피곤해질 뿐입니다. 젊었을 때는 손해보면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가족에게, 친구에게, 사회에게 언제나 공정해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아무리 따지고 요구해도 세상은 내 뜻대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억울했던 순간들, 받아야 할 걸 못 받았던 기억들, 약속이 깨졌던 일들 다 따지고 살았지만 결국 해결된 것은 거의 없었습니다. 오히려 속만 더 상했습니다. 이제는 깨달아야 합니다. 모든 걸 공평하게 나눌 수도 없고 다 따진다고 내 마음이 편해지는 것도 아닙니다. 돈 문제, 인간관계, 가족 간의 갈등 어디 하나 명쾌하게 정리되는 게 있습니까? 딱 떨어지는 답을 찾으려 애쓸수록 더 피곤할 뿐입니다. 자식에게 해준 만큼 돌려받지 못했다고 속상합니까? 형제끼리 유산 문제로 싸우고 있습니까? 친구가 돈을 빌려가 놓고 모른 척해서 화가 납니까? 다 따지고 싸워서 얻을 게 무엇입니까? 상대가 변합니까? 오히려 관계만 더 꼬이고 상처만 깊어질 뿐입니다. 그러는 동안 내 마음의 평화는 산산조각 납니다. 남은 인생 더는 따지지 말아야 합니다. 손해봐도 그냥 넘기고 속상한 일도 흘려보내야 합니다. 따지면서 살아봐야 결국 억울함만 더 커질 뿐입니다. 받아야 할 것을 못 받았다면 그냥 포기하세요. 내가 양보하면 오히려 마음이 편해집니다. 관계를 유지하려면 가끔은 져주는 것도 방법입니다. 세상을 향해 계속 따지고 분노하면 결국 나만 피곤해집니다. 늙을수록 가장 중요한 건 돈도 명예도 아닙니다. 오직 마음의 평화입니다.
마음이 편해야 밥맛도 좋고 잠도 잘 오고 건강도 지킬 수 있습니다. 자꾸 따져서 얻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세요. 그게 정말 가치 있는 것입니까? 이제라도 내려놓아야 합니다. 피곤한 감정 소모는 줄이고 내 삶을 더 가볍게 만들어야 합니다. 따지면서 살아온 세월은 끝났습니다. 앞으로는 무엇이든 쉽게 넘기고 웃으며 살아야 합니다. 그게 진짜 행복한 노년을 사는 길입니다. 70세 이 씨는 평생 억울한 일은 절대 못 참는 성격이었습니다. 동생과 유산 문제로 싸웠고 친구에게 돈을 빌려줬다가 떼었고 며느리의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아 아들과도 다퉜습니다. 늘 따지고 싸웠습니다. 그런데 얻은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동생과는 연 끊긴 지 오래고 친구는 연락을 피했고 아들은 점점 멀어졌습니다. 혼자가 된 후에도 억울한 마음이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내가 틀린 말 한 게 아닌데 왜 다들 나를 피하는가? 고민하며 밤을 지새웠습니다. 하지만 문득 깨달았습니다. 따진다고 상황이 바뀌는 게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내 마음만 병들고 사람들만 멀어졌습니다. 이제는 내려놓았습니다. 동생에게 먼저 연락했고 친구와도 다시 웃으며 만났습니다. 며느리에게 서운했던 감정도 흘려보냈습니다. 따지지 않으니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사람도 다시 곁으로 돌아왔습니다. 너무 늦지 않게 깨달아서 다행입니다. 이제는 웃으며 가볍게 살아갑니다. 네 번째는 피곤한 인간관계는 정리하는 게 답이라는 것입니다. 평생 사람들에게 맞추며 살았습니까? 관계를 유지하려고 참았고 손해보면서도 좋은 사람인 척 했습니까? 그런데 돌아온 건 무엇입니까? 결국 혼자 남아 외로움에 몸부림치고 있지 않습니까? 피곤한 인간관계는 과감하게 정리하는 것이 답입니다. 나이 들수록 인간관계는 자산이 아니라 짐이 됩니다. 젊을 때는 인맥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지만 나이가 들고 보니 진짜 내 사람은 몇 없었습니다. 명절이면 인사 한 통 없는 친척들, 연락하면 바쁘다고만 하는 친구들, 필요할 때만 찾는 지인들. 이런 관계를 왜 계속 붙잡고 있습니까? 모임에 나가면 피곤하기만 합니까? 늘 똑같은 이야기, 남험담, 끝없는 비교. 듣고 있으면 기운만 빠집니다. 만나고 나면 후회하는 사람들과 굳이 어울릴 필요가 없습니다. 그 시간에 차라리 혼자 좋은 책을 읽고 산책하며 마음의 평화를 찾는 것이 낫습니다. 오래된 친구라도 예외는 없습니다. 젊었을 때는 죽고 못 살던 사이였어도 나이가 들면 가치관도 생활 방식도 달라집니다. 대화할수록 피곤하고 스트레스만 쌓인다면 미련 없이 끊어야 합니다. 억지로 관계를 이어가느라 내 삶이 피폐해지는 것을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가족도 마찬가지입니다. 형제 자매라고 무조건 끌려다닐 필요 없습니다. 부모 자식 사이라고 해서 무조건 참을 필요도 없습니다. 늘 요구만 하고 내 감정을 무시하며 상처만 주는 가족이라면 멀리해야 합니다. 피가 섞였다고 무조건 소중한 관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랜 지인과 멀어지면 외로울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마음이 한결 편해집니다. 불필요한 감정 소모 없이 온전히 나를 위한 시간만 가질 수 있습니다. 몇몇 귀한 사람들과만 깊이 교류하면 됩니다.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나를 편하게 해주는 사람이 곁에 있으면 충분합니다. 남은 인생, 피곤한 관계를 유지하며 에너지를 소모할 시간이 없습니다. 내 마음을 힘들게 하는 인간관계는 과감하게 정리해야 합니다. 그래야 후회 없이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제는 사람보다 나를 먼저 챙겨야 합니다. 그것이 행복한 노년을 사는 지혜입니다. 68세 정 씨는 평생 친구들과의 관계를 지키기 위해 희생했습니다. 매번 약속을 챙기고 누구 생일이니 모이자, 누가 힘들다니 도와주자 하며 바쁘게 살았습니다. 하지만 정작 본인이 힘들 때는 아무도 관심을 주지 않았습니다. 몸이 아파 연락했을 때도 나중에 보자라는 말뿐이었습니다. 필요할 때만 찾고 부담스러운 일은 외면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제는 정신이 들었습니다. 그런 관계를 왜 붙잡고 있었는지 후회되었습니다. 정 씨는 과감히 연락을 끊었습니다. 모임도 나가지 않았습니다. 처음엔 허전했지만 곧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이제는 혼자서도 잘 지냅니다. 오래 꿈꿨던 그림을 배우고 새로운 취미를 즐기며 시간을 보냅니다. 피곤한 인간관계를 정리하니 삶이 가벼워졌습니다. 이제야 진짜 행복이 무엇인지 알 것 같습니다.
5번째는 너무 계획적으로 살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평생 계획표를 짜며 살았습니까? 철저하게 준비하고 완벽하게 실행하려고 애썼습니까? 그런데 인생이 계획대로 흘러갔습니까? 결국 예상치 못한 일들이 닥치고 아무리 준비해도 피할 수 없는 일이 생겼습니다. 지나고 보니 어땠습니까? 그렇게 아등바등 살 필요가 있었습니까? 젊었을 때는 미래를 대비해야 한다며 치열하게 살았습니다. 저축을 철저히 하고 자식 교육을 위해 계획을 세우고 은퇴 후까지 계산하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드니 모든 것이 헛웃음만 나옵니다. 평생 모은 돈도 예상치 못한 병원비로 사라지고 정성 들여 키운 자식은 연락 한 통 없습니다. 안정적인 노후를 꿈꿨지만 현실은 아무도 모르는 것입니다. 계획적으로 살면 마음이 편할 것 같았습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불안만 커졌습니다. 혹시라도 계획이 틀어질까 걱정하고 예상과 다르면 스트레스 받고 완벽해야 한다는 강박에 시달렸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알았습니다. 그렇게 산다고 달라지는 건 없다는 것을. 남은 인생은 계획에 얽매이지 않아야 합니다. 내일 무슨 일이 생길지 모릅니다. 너무 먼 미래를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고 싶은 일이 있으면 지금 해야 합니다. 돈을 아끼느라 여행 한 번 못 가고 건강 걱정하느라 먹고 싶은 것도 참으며 사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내일이 올지조차 모르는데 오늘을 희생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계획 없이 살면 불안할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훨씬 자유롭습니다. 그때그때 상황에 맞춰 결정하고 마음이 가는 대로 살아야 합니다. 내일의 걱정보다는 오늘을 즐기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결국 인생은 계획이 아니라 순간의 선택으로 이루어집니다. 너무 계획적으로 살지 않아야 후회 없는 노년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72세 김 씨는 철저한 계획형 인간이었습니다. 젊었을 때부터 모든 걸 미리 준비해야 마음이 놓였습니다. 은퇴 후를 대비해 돈을 아꼈고 노년에 편히 살려고 하고 싶은 것도 참으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인생은 뜻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갑자기 세상을 떠났고 모아둔 돈은 병원비로 순식간에 사라졌습니다. 안정된 노후를 꿈꿨지만 모든 계획이 무너졌습니다.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이렇게까지 아끼고 준비했는데 결국 남는 건 후회뿐이라는 것을. 더 늦기 전에 마음대로 살아보기로 했습니다. 가고 싶었던 곳으로 여행을 떠났고 먹고 싶었던 음식을 마음껏 먹었습니다. 계획을 내려놓으니 오히려 마음이 자유로워졌습니다. 그때그때 즐기며 사는 것이 진짜 행복이라는 걸 이제야 알았습니다. 이제는 후회 없는 삶을 살아야 한다. 남들 눈치 보느라 손해 안 보려고 애쓰느라 필요 없는 걱정하느라 얼마나 많은 시간을 버렸는가? 그렇게 신경 쓰고 따지고 애써봤자 결국 남는 건 아무것도 없다. 인생은 한순간이다. 더 이상 참고 계산하고 예민하게 살 필요 없다. 남은 시간은 오직 나를 위해 써야 한다. 가고 싶은 곳으로 떠나고 하고 싶은 걸 하며 즐기면서 살아야 한다. 자식도 친구도 돈도 결국 끝까지 함께하지 않는다. 마지막까지 남는 건 나 자신뿐이다. 그러니 이제라도 후회 없이 살자.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다. 끝으로 여러분께 한 가지 부탁이 있습니다. 영상 아래에 나오는 제품을 누르시면 쿠팡으로 연결됩니다. 이렇게 쿠팡으로 연결된 후 아무 물건을 사셔도 제 채널에 약간의 수익이 발생하오니 앞으로 쿠팡에서 물건을 구입할 경우 이런 식으로 구입해 주셔서 본 채널에 간접 후원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내일 아침 7시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년의 가장 무서운 적은 돈도 건강도 아닙니다. 끝없이 쌓이는 스트레스입니다. 젊었을 때는 바쁘다는 이유로 가족을 책임져야 한다는 이유로 내 감정을 무시하고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 놓아야 할 때입니다. 더 이상 불필요한 걱정과 스트레스에 시달리며 살아야 합니까? 이렇게 살아도 될까? 남들이 뭐라고 할까? 하면서 남들 눈치를 보고 자식은 잘 지내나? 돈은 모자라지 않을까? 같은 끝없는 걱정 속에서 또 하루를 보냅니다. 하지만 그런다고 뭐가 달라집니까? 오히려 내 몸과 마음만 병들 뿐입니다. 이제는 진짜 나를 위해 살아야 합니다. 더 이상 스트레스 받지 않고 남은 인생을 편하게 즐기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지금부터 노년에 스트레스 없이 사는 7가지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7가지만 실천하면
남은 인생이 훨씬 가벼워지고 행복해질 것입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 남 신경 끄고 내 인생 즐기기입니다. 남들 눈치 보느라 평생을 참고 살아왔습니다. 젊었을 땐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 이렇게 하면 욕먹지 않을까? 하는 걱정에 내 하고 싶은 것도 못하고 남들 기준에 맞춰 살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와서 보니 어떻습니까? 그렇게 신경 썼던 사람들, 지금 다 어디 있습니까? 결국 남는 건 남의 시선이 아니라 내 삶뿐입니다. 이제는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남이 나를 어떻게 보든 그게 내 삶과 무슨 상관입니까? 남들이 내 인생을 대신 살아줍니까? 남들이 내 통장에 돈을 넣어줍니까? 내가 아플 때 대신 아파줍니까?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왜 아직까지 남 눈치를 보면서 내 행복을 미뤄둡니까? 더 충격적인 사실을 알려줄까요? 사실 남들은 당신에게 별 관심이 없습니다. 당신이 어떻게 살든 뭘 하든 남들은 신경조차 쓰지 않습니다. 겉으로는 말 한마디 보태는 것 같아도 돌아서면 당신이 뭘 했는지조차 기억도 못합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남들에게 잘 보이려고, 좋은 사람처럼 보이려고 쓸데없는 걱정을 하며 스트레스 받고 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그럴 필요 없습니다. 이제부터라도 내 인생은 나를 위해 살아야 합니다. 먹고 싶은 거 먹고, 하고 싶은 거 하고, 가고 싶은 곳 가고, 내 감정대로 살면 됩니다. 남들이 뭐라 하든 그건 그들의 문제지 내 문제가 아닙니다. 혹시라도 이렇게 살면 남들이 나를 이상하게 보지 않을까? 걱정이 든다면 다시 생각해 보세요. 그 남들이 당신의 노후를 책임져 줍니까? 아닙니다. 결국 마지막까지 당신을 책임질 사람은 오직 당신 자신뿐입니다. 세상에는 두 가지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남 신경 끄고 자기 삶을 즐기는 사람과 남 눈치 보느라 자기 인생을 낭비하는 사람. 이제 어느 쪽에 설지 선택해야 합니다. 남들이 뭐라 하든 신경 끄고 오직 나를 위해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인생이 즐겁고 노후가 행복해집니다. 더 늦기 전에 남 눈치 따위는 버리고 내 인생을 마음껏 즐기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남 신경 쓰다가 인생 끝나는 날까지 후회만 남을 것입니다. 두 번째는 싫은 사람과 억지로 관계 유지하지 않기입니다. 평생을 살면서 얼마나 많은 인간관계에 시달려 왔습니까? 직장에서는 상사 비위 맞추느라, 친척들 앞에서는 체면 차리느라, 친구 사이에서도 괜히 멀어질까 봐 눈치 보며 참아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와서 솔직히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애써서 붙잡았던 인간관계 중 지금까지 남은 게 몇이나 됩니까? 이제는 정신 차려야 합니다. 싫은 사람과 억지로 관계를 유지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만나기만 하면 기분 나쁜 말 하는 사람, 나를 무시하는 사람, 필요할 때만 연락하는 사람, 남과 비교하면서 은근히 깎아내리는 사람. 이런 사람들과 계속 관계를 유지해야 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더 무서운 건 그런 사람들은 내가 참고 맞춰주면 더 당연하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내가 계속 받아주면 그들은 더 쉽게 나를 이용하고 나를 만만하게 봅니다. 결국 스트레스 받는 건 나뿐이고 그들은 나를 소모품처럼 다룹니다. 혹시라도 이렇게 끊어버리면 나중에 혼자 외롭지 않을까? 걱정이 된다면 단언컨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쓸데없는 인간관계를 정리하고 나면 마음이 편해지고 인생이 훨씬 가벼워집니다. 억지로 사람을 붙잡고 있으면 스트레스만 쌓이고 내 삶만 피곤해질 뿐입니다. 진짜 중요한 건 내 기분과 내 감정입니다. 관계를 유지하면서 불편하고 속이 상하고 짜증이 난다면 그것은 이미 끝난 관계입니다. 그런 관계를 억지로 붙들고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부터라도 나를 소중히 대하는 사람, 나를 존중해주는 사람과만 함께 해야 합니다. 나를 피곤하게 만드는 사람들에게 더 이상 내 시간과 감정을 낭비하지 마세요. 싫은 사람에게 잘 보일 필요도 관계를 유지할 필요도 없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싫은 사람과의 관계는 정리해야 합니다. 그래야 인생이 편해지고 노후가 행복해집니다. 더 늦기 전에 불필요한 인간관계는 과감하게 끊어버리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남 신경 쓰다가 인생이 끝날 때까지 후회만 남을 것입니다. 세 번째는 자식 문제로 속 썩이지 않기입니다. 자식 걱정하느라 평생을 희생하며 살아왔습니다. 잘 먹이고 잘 입히고 좋은 교육시키려고 안 해본 고생이 없습니다. 우리 애만큼은 고생시키지 말아야지 하면서 내 몸이 부서져라 뒷바라지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보니 어때요?
자식은 잘 살고 있는데 정작 내 삶은 온갖 걱정과 후회 속에서 무너져 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자식 문제로 속 썩이지 않는 것이 노후를 행복하게 사는 첫걸음입니다. 자식은 이미 다 컸고 자기 인생이 있습니다. 부모가 아무리 걱정해줘도 결국 자기 마음대로 삽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여전히 우리 애가 지금 힘들지 않을까? 이렇게 사는 게 맞나? 하면서 걱정을 합니다. 하지만 그 걱정, 자식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 건강만 망가지고 내 삶만 피폐해질 뿐입니다. 더 무서운 건 자식이 부모의 희생을 당연하게 여기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엄마, 아빠, 너무 고마워요라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부모니까 해주는 거지라는 태도로 변합니다. 그러다 나중에 부모가 힘들어지면 우리도 사정이 어려워요라는 차가운 말만 돌아옵니다. 혹시라도 자식이 힘든데 어떻게 신경 안 써? 라고 생각한다면 한 가지 기억하세요. 당신이 아무리 걱정해도 자식 인생이 바뀌지 않습니다. 오히려 부모가 계속 간섭하면 자식은 부담스러워하고 결국 부모를 피하게 됩니다. 자식이 원하는 건 잔소리나 걱정이 아니라 그냥 묵묵히 응원해주는 부모입니다. 이제부터라도 자식 문제로 속 썩이지 마세요. 자식 인생은 자식이 책임져야 합니다. 부모는 도와줄 수 있지만 대신 살아줄 수는 없습니다. 자식이 어떤 선택을 하든 그것을 받아들이고 내 삶을 살아야 합니다. 자식 걱정에 노후를 허비하지 마세요. 이제는 내 인생이 먼저입니다. 자식이 힘들든 잘 살든 부모가 모든 걸 짊어질 필요는 없습니다. 더 늦기 전에 자식 문제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남 걱정하다 내 인생 끝나는 날까지 후회만 남을 것입니다. 네 번째는 남과 비교하는 습관 버리기입니다. 비교하는 순간 내 인생은 불행해집니다. 젊었을 때부터 누구네 집 자식은 성공했다더라. 저 사람은 저렇게 좋은 집에서 산다더라 하면서 남과 비교하며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남들만 보다가 정작 내가 이룬 것, 내 인생의 행복은 하나도 누리지 못한 채 늙어버렸습니다. 이제는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비교하는 순간 내 인생은 초라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에는 나보다 돈 많은 사람도, 더 건강한 사람도, 더 여유로운 사람도 많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과 비교해서 내가 얻는 게 무엇입니까? 스트레스와 열등감뿐입니다. 더 무서운 건 비교하는 습관은 평생 끊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젊었을 때는 누가 더 성공했나 비교하고, 나이 들어서는 누가 더 건강한가, 누가 더 자식 보기 좋은가 비교합니다. 그러다 결국 남의 인생만 부러워하다가 내 인생을 낭비하는 최악의 결말을 맞이하게 됩니다. 혹시라도 그래도 남들처럼은 살아야 하지 않겠어? 라고 생각한다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남들은 당신을 신경 쓰지 않습니다. 당신이 잘 살든 못 살든 남들은 자기 인생 살기에 바쁩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남들 눈치를 보면서 남들과 비교하며 괜히 스스로를 초라하게 만드는 것입니까? 이제부터라도 비교하는 습관을 버려야 합니다. 남의 인생은 남의 것이고 내 인생은 내 것입니다. 남들이 뭐라 하든 누구보다 잘 살든 못 살든 내가 행복하면 그만입니다. 남과 비교하다 보면 끝없이 부족함만 느껴지고 내 삶이 보잘것없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비교를 멈추는 순간 비로소 내 삶의 소중함을 알게 됩니다. 지금부터라도 비교를 멈추고 내 인생을 즐기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남들 부러워하다가 인생 끝나는 날까지 후회만 남을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과거의 후회에서 벗어나기입니다. 과거를 붙잡고 사는 순간 내 인생은 끝없는 후회의 늪에 빠집니다. 그때 그렇게 하지 말 걸, 조금만 더 노력했으면 달라졌을까? 하는 후회 속에서 우리는 얼마나 많은 시간을 낭비했습니까? 하지만 냉정하게 말해서 아무리 후회해도 과거는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이제는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끊임없이 과거를 곱씹으며 스스로를 괴롭힙니다. 내가 그때 그 선택만 안 했어도 조금만 더 잘했으면 하면서 자책하지만 그 후회가 내 인생을 더 나아지게 합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현재를 망치고 미래를 어둡게 만들 뿐입니다. 더 무서운 건 후회하는 습관이 평생 지속된다는 것입니다. 젊었을 때는 더 좋은 직장을 가졌어야 했는데 그때 그 사람과 결혼하지 말 걸 같은 후회를 합니다. 나이가 들면 자식 키우는 걸 더 잘했어야 했는데 돈을 아껴둘 걸 하며 또 후회합니다.
그렇게 평생 후회만 하다 보면 결국 내 인생은 한 번도 행복한 적이 없는 삶이 되고 맙니다. 혹시라도 그때 다른 선택을 했으면 지금 더 나았을까? 라는 생각이 들더라도 다시 생각해 보십시오. 그 선택을 했다고 해서 정말 더 행복했을까요? 아닙니다. 다른 선택을 했어도 우리는 여전히 후회했을 것입니다. 완벽한 인생이란 없고 모든 인생에는 아쉬움이 남기 마련입니다. 이제부터라도 후회를 버려야 합니다. 과거는 지나갔고 내가 바꿀 수 있는 것은 지금 이 순간뿐입니다. 과거를 후회하며 사느라 현재를 낭비하면 결국 미래에도 똑같은 후회를 반복하며 인생을 끝마치게 됩니다. 과거의 후회를 내려놓는 순간 내 삶은 가벼워지고 자유로워집니다. 지금부터라도 후회를 멈추고 남은 인생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즐기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후회만 하다가 인생 끝나는 날까지 아쉬움만 남을 것입니다. 6번째는 남이 뭐라 하든 내 방식대로 살기입니다. 평생을 남의 눈치 보며 살아왔습니다. 이렇게 하면 욕먹지 않을까? 저 사람이 나를 이상하게 생각하면 어쩌지? 하면서 내 마음을 억누르고 내 방식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와서 돌아보니 그렇게 신경 썼던 사람들이 지금 내 곁에 남아 있습니까? 결국 남이 아니라 내 인생이 남았을 뿐입니다. 이제는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남들이 뭐라 하든 그건 그들의 문제지 내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하고 싶은 걸 하면 그 나이에 그런 걸 왜 해? 라고 하고 가만히 있으면 왜 저렇게 사냐? 라고 합니다. 결국 어떻게 살든 남들은 할 말을 찾고 내 인생을 평가하려 듭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그들이 내 삶을 책임져 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더 무서운 건 남의 말을 듣다 보면 내 인생이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작은 결정 하나도 남에게 맞추다 보면 점점 내가 원하는 게 뭔지도 모르게 됩니다. 결국 남들이 원하는 대로 살다 보면 마지막에 남는 건 후회뿐입니다. 혹시라도 그래도 남들에게 잘 보여야 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한다면 다시 생각해 보세요. 남들이 당신의 노후를 책임져 줍니까? 아닙니다. 당신이 힘들어질 때 당신을 대신 살아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결국 마지막까지 당신을 책임져야 하는 사람은 오직 당신 자신뿐입니다. 이제부터라도 남의 말은 한 귀로 듣고 흘려야 합니다. 내 방식대로 살 때 비로소 내 인생이 시작됩니다. 남이 뭐라 하든 상관하지 말고 내가 하고 싶은 걸 하고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남 눈치 보며 살다 보면 인생이 끝나는 날까지 후회만 남습니다. 더 늦기 전에 남들이 뭐라 하든 신경 끄고 내 방식대로 사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남들 맞추다가 내 인생을 한 번도 살아보지 못한 채 끝나게 될 것입니다. 7번째는 평생 참고 산 감정 과감히 내려놓기입니다. 평생을 참고 견디고 삼키며 살아왔습니다. 괜히 내색하면 싸움만 나지 그래도 내가 어른인데 참아야지 하면서 속으로 끓어오르는 감정을 꾹꾹 눌러 담았습니다. 하지만 그 감정들이 사라졌습니까? 아닙니다. 쌓이고 쌓여서 마음속에서 골마터지고 있을 뿐입니다. 이제는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참는다고 모든 게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참고 사는 습관이 몸과 마음을 병들게 합니다. 속에 쌓인 감정이 스트레스로 바뀌고 스트레스는 결국 병이 됩니다. 화병, 우울증, 고혈압, 불면증 같은 병들은 전부 참고 살아온 감정이 만든 결과입니다. 더 무서운 건 그렇게 참고 산다고 해서 누가 알아주지도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참고 맞춰주고 희생한 걸 남들은 당연하게 여깁니다. 내가 한 번이라도 불만을 표현하면 왜 저러지? 갑자기 변했네? 라고 합니다. 결국 평생 참고 살다 보면 남들은 편하고 나만 손해보는 인생이 됩니다. 혹시라도 지금 와서 뭘 바꿀 수 있겠어? 라고 생각한다면 다시 생각해 보세요. 지금이라도 바꾸지 않으면 남은 인생도 똑같이 참고만 살다가 끝납니다. 이제라도 내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해야 합니다. 싫으면 싫다고, 서운하면 서운하다고, 화가 나면 화가 난다고 말해야 합니다. 이제부터라도 참는 대신 내려놓아야 합니다. 속으로 끌어안고 있는 감정을 꺼내놓아야 합니다. 말로 표현하고 필요하면 울고 크게 웃고 나 자신을 위해 살아야 합니다. 내 감정을 내가 챙기지 않으면 아무도 챙겨주지 않습니다. 참고 사는 인생은 결국 후회만 남습니다. 더 늦기 전에 평생 눌러왔던 감정을 과감히 내려놓고 나를 위한 삶을 시작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참고만 하다가 내 인생을 한 번도 제대로 살아보지 못한 채 끝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은 앞으로 얼마 남았습니다. 이 시간을 남들 걱정하며 스트레스 받으며 허비할 겁니까? 아니면 진짜 나를 위해 살아볼 겁니까? 선택은 당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세상에는 끝없는 걱정과 스트레스에 시달리며 사는 사람과 남 신경 끄고 편안하게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제 어느 쪽을 선택할지 결정해야 합니다. 더 늦기 전에 불필요한 스트레스는 과감히 내려놓으십시오. 이제는 오직 나를 위해 살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걱정만 하다가 인생 끝나는 날까지 후회만 남을 것입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엄마, 이번 주엔 못 갈 것 같아요. 바빠서요. 여보, 그냥 대충 먹으면 안 돼? 피곤해. 이제는 익숙한 말입니다. 자식은 바쁘고 남편은 무심하고 친구들은 각자 살기 바쁩니다. 평생 가족을 위해 희생했지만 결국 남는 건 나 혼자뿐입니다. 늙어서 남에게 기대면 실망만 남습니다. 노후는 누가 챙겨주지 않습니다. 자식도 남편도 친구도 결국 각자의 길을 갑니다. 늦기 전에 깨달아야 합니다. 남을 기대기보다 나를 먼저 챙겨야 합니다. 지금부터라도 나를 위한 삶을 시작해야 합니다. 이 5가지만 있다면 누구에게도 휘둘리지 않고 외로움에 무너지지도 않습니다. 남은 인생 오직 나를 위해 살아야 합니다. 이번 영상은 늙어서 자식, 남편, 친구보다 꼭 필요한 5가지를 알아보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누르시면 시작하겠습니다. 자식, 남편, 친구 다 필요 없다. 늙어서 꼭 필요한 5가지 중 첫 번째는 돈입니다. 돈이 행복의 전부는 아니지만 늙어서 돈이 없으면 행복은커녕 최소한의 존엄조차 지킬 수 없습니다. 노년에 돈이 없다는 것은 곧 자유가 없다는 뜻입니다. 하고 싶은 것이 있어도 돈이 없으면 불가능하고 몸이 아파도 병원비가 부담되어 치료를 망설이게 됩니다. 결국 남에게 기대야 하지만 자식도 국가도 끝까지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돈이 없으면 선택권이 사라지고 그 순간부터 비참한 노년이 시작됩니다. 늙어서 돈이 없으면 자식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자식도 각자의 삶이 있고 부모를 부양할 여력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무리 효자라도 경제적 여유가 없으면 부모를 도울 수 없습니다. 결국 부모는 서운함과 원망 속에서 눈치를 보며 살아가게 됩니다. 작은 용돈에도 감사해야 하고 병원비 한번 내달라는 말도 쉽게 못합니다. 돈이 없는 순간 부모와 자식의 관계는 부담과 의무로 변질됩니다. 노년에 돈이 없으면 인간관계도 유지하기 어렵습니다. 친구를 만나러 가는 교통비, 모임에서 커피 한 잔 마시는 비용조차 부담이 됩니다. 결국 모임에 나가지 못하고 점점 사람들과 멀어지게 됩니다. 가난한 노인은 외로움까지 감당해야 합니다. 반면 경제적 여유가 있는 사람은 원하는 모임에 나가고 취미 생활을 즐기며 인간관계를 이어갑니다. 돈이 있으면 외롭지 않을 방법도 많아집니다. 노후에는 병원비가 가장 큰 부담입니다. 젊을 때는 건강을 당연하게 여기지만 나이 들면 작은 병 하나도 큰 돈이 듭니다. 건강보험이 있다고 해도 병원비는 만만치 않습니다. 돈이 없으면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고 통증을 참으며 하루하루를 버티게 됩니다. 결국 병이 더 악화되고 삶의 질이 바닥으로 떨어집니다. 늙어서 돈이 없으면 몸이 아파도 병원에 갈 엄두를 못 내는 비참한 현실을 맞이하게 됩니다. 돈이 없으면 살 곳도 문제입니다. 살던 집을 유지할 수도 없고 자식 집에 얹혀 살 수도 없습니다. 결국 낯선 환경에서 힘들게 적응해야 합니다. 하지만 돈이 있는 사람은 살고 싶은 곳에서 원하는 환경에서 노년을 보낼 수 있습니다. 좋은 시설이 있는 곳에서 편안하게 지낼 수도 있고 자유롭게 여행을 다닐 수도 있습니다. 결국 노후의 삶의 질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돈입니다. 돈이 행복을 보장해주지는 않지만 최소한 불행을 막아줍니다. 돈이 없으면 자식에게 눈치 보고 친구와 멀어지고 아파도 병원에 못 가고 살아갈 집조차 지킬 수 없습니다. 하지만 돈이 있으면 최소한 내 삶을 내 뜻대로 꾸려갈 수 있습니다. 늙어서 후회하지 않으려면 젊을 때부터 노후 자금을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돈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71세 김 씨는 돈이 노년의 자유를 보장한다는 사실을 몸소 증명하며 살고 있습니다. 젊을 때부터 철저하게 노후 준비를 했고 연금과 임대 수입으로 매달 넉넉한 생활비를 받습니다.
아침이면 근처 카페에서 여유롭게 커피 한 잔을 마시고 오후에는 수영장에서 운동을 합니다. 몸이 조금이라도 불편하면 바로 병원에 가서 최상의 치료를 받습니다. 친구들과 해외여행도 다니고 손주들에게 용돈을 쥐어주며 자식들에게 부담을 주기는커녕 오히려 걱정을 덜어줍니다. 좋은 실버타운에서 생활하며 고급 레스토랑에서 식사도 하고 싶은 것을 마음껏 누립니다. 늙어도 돈이 있으니 선택권이 있고 하루하루가 즐겁습니다. 반면 70세 박 씨는 돈 없이 늙는 것이 얼마나 서글픈지 뼈저리게 깨닫고 있습니다. 젊을 때 돈 없어도 자식이 있으면 된다라고 믿었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자식들도 생활이 빠듯해 부모를 도와줄 거 없었습니다. 병원비가 부담스러워 진료를 미루다 보니 병이 악화되었고 치료를 받으려 해도 돈이 없어 망설일 수밖에 없습니다. 친구들과의 모임도 점점 멀어졌습니다. 밖에 나가려 해도 교통비조차 아까워 집에만 있는 날이 늘어났습니다. 쓸 수 있는 돈이 없으니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만날 사람도 점점 줄어듭니다. 결국 하루 종일 TV만 보며 시간을 때우고 외로움과 후회 속에서 한숨만 쉬고 있습니다. 자식, 남편, 친구보다 늙어서 꼭 필요한 두 번째는 건강입니다. 건강이 없으면 아무것도 소용없습니다. 돈이 많아도 좋은 집에 살아도 주변에 사람이 많아도 아프면 모든 것이 무의미해집니다. 늙어서 건강을 잃으면 병원과 약이 삶의 전부가 되고 하고 싶은 것이 있어도 몸이 따라주지 않습니다. 결국 침대에 누워 남의 도움을 받아야 하고 자유도 사라집니다. 건강 없이 맞이하는 노년은 그야말로 지옥과 같습니다. 돈이 많아도 병든 몸으로는 누릴 수 없습니다. 세계 여행을 꿈꿨지만 다리가 아파 한 발짝도 못 나가고 맛있는 음식을 먹고 싶어도 소화가 안 돼 죽만 먹는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가족들과 시간을 보내고 싶어도 병원 신세를 지느라 침대에서 꼼짝 못하고 손주가 놀아달라고 해도 관절이 아파 움직일 수 없다면 얼마나 서글프겠습니까? 건강을 잃으면 모든 기회와 행복이 사라집니다. 건강을 잃으면 돈도 무용지물입니다. 병원비와 약값으로 돈이 술술 나가고 간병인을 쓰면 경제적 부담이 더욱 커집니다. 노후를 편히 살려고 모아둔 돈이 치료비로 사라지는 순간 돈이 많아도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결국 병원비 걱정에 제대로 치료도 못 받고 돈을 아끼려고 통증을 참으며 살아야 하는 상황이 옵니다. 건강이 없으면 돈도 노후의 자유도 모두 무너집니다. 건강을 잃으면 인간관계도 끝납니다. 처음에는 가족과 친구들이 챙겨주지만 시간이 지나면 부담스러워합니다. 자식도 처음엔 걱정하지만 결국 본인 생활이 바쁘고 힘들어지면 부모를 돌보는 것이 짐이 됩니다. 친구들과 만나 수다를 떨고 싶어도 몸이 아파 움직일 수 없으면 혼자 고립될 수밖에 없습니다. 건강이 없으면 결국 외로움과 고통 속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건강이 없으면 인생이 통째로 무너집니다. 늙어서 후회하지 않으려면 젊을 때부터 건강을 지켜야 합니다. 규칙적인 운동, 건강한 식습관, 정기검진을 습관화해야 합니다. 건강은 한순간에 무너지고 한번 잃으면 다시 되찾기 어렵습니다. 돈보다 중요한 것은 건강입니다. 건강한 몸이 있어야만 돈도, 인간관계도, 자유도, 행복도 지킬 수 있습니다. 72세 김 씨는 건강의 소중함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60대부터 꾸준히 운동하고 건강한 식습관을 유지한 덕분에 지금도 하루 1시간씩 산책을 하고 친구들과 등산도 다닙니다. 정기검진을 받으며 건강을 관리했고 덕분에 약 한 알 없이 지냅니다. 몸이 가뿐하니 여행도 다니고 손주들과 뛰어놀면서 활기찬 노년을 보내고 있습니다. 같은 나이 친구들이 병원에 드나들며 한숨 쉬는 사이 김 씨는 여전히 인생을 즐기고 있습니다. 건강을 지킨 덕분에 돈도 아끼고 인간관계도 유지하며 행복한 노년을 살고 있습니다. 반면 73세 박 씨는 건강을 잃고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젊을 때 술과 기름진 음식을 즐기고 운동을 멀리한 결과 고혈압과 당뇨로 병원비가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무릎이 아파 제대로 걷지도 못하고 친구들과의 모임도 포기한 지 오래되었습니다. 자식들에게 기대려 했지만 병간호가 힘들다며 요양원에 모셔야겠다는 말까지 들었습니다. 돈이 있어도 병든 몸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건강을 잃으니 자유도, 관계도, 삶의 즐거움도 모두 사라졌습니다. 자식, 남편, 친구보다 늙어서 꼭 필요한 세 번째는 배우자가 떠난 후를 미리 대비하는 것입니다.
배우자가 먼저 떠난 후를 대비하지 않으면 늙어서 고립과 외로움 속에 무너집니다. 평생 함께할 것 같았던 사람이 먼저 떠나고 나면 혼자가 된 현실이 남겨집니다. 배우자가 있을 때는 당연하게 생각했던 일상이 모두 사라지고 집안은 적막해집니다. 혼자 밥을 먹고 혼자 병원에 가고 혼자 시간을 보내야 하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준비 없이 맞이하면 이 외로움은 감당하기 어려운 고통이 됩니다. 배우자가 떠난 후 경제적으로 무너지면 더 비참해집니다. 상대가 관리하던 재정이 어떤 상태인지 모르면 혼자 남겨졌을 때 생활이 흔들립니다. 연금이 부족하면 당장 생활비가 막막해지고 남편 명의로 된 재산이 정리되지 않았다면 법적 문제로 골머리를 앓게 됩니다. 배우자가 있을 때는 몰랐던 현실적인 문제들이 한꺼번에 쏟아지며 삶이 무너집니다.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경제적 불안 속에서 불안과 후회 속에 늙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관계 단절도 큰 문제입니다. 배우자와만 지내다 보면 다른 인간관계를 소홀히 하게 되고 배우자가 떠난 후에는 마땅히 의지할 곳이 없습니다. 친구를 만나러 나가는 것도 어색해지고 사회적 관계가 단절되면서 혼자 있는 시간이 늘어납니다. 외로움이 깊어지고 결국 우울증과 무기력 속에 갇히게 됩니다. 배우자가 떠난 후에도 건강한 인간관계를 유지하려면 미리부터 관계를 넓히고 혼자서도 즐길 수 있는 취미를 가져야 합니다. 건강 문제도 간과할 수 없습니다. 배우자가 있을 때는 아플 때 챙겨주는 사람이 있지만 혼자 남으면 모든 걸 스스로 해결해야 합니다. 갑자기 쓰러져도 도와줄 사람이 없고 아파도 병원 갈 엄두가 나지 않습니다. 건강을 지키기 위한 운동과 생활 습관을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병원비 걱정과 간병의 두려움 속에서 불안한 노년을 맞이하게 됩니다. 배우자가 먼저 떠나는 것은 피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그 순간이 찾아왔을 때 무너지지 않으려면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경제적 자립, 건강관리, 인간관계 확장, 그리고 혼자서도 잘 지낼 수 있는 마음가짐이 필수입니다. 배우자가 사라진 후에도 당당하게 살아가려면 지금부터 대비해야 합니다. 혼자가 되는 순간 후회도 늦습니다. 70세 김 씨는 남편이 먼저 세상을 떠난 후에도 당당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남편과 함께 있을 때부터 재정을 직접 관리했고 친구들과의 모임도 꾸준히 이어갔습니다. 혼자 남겨졌을 때를 대비해 취미를 만들고 건강을 지키기 위해 운동도 꾸준히 했습니다. 덕분에 남편이 떠난 후에도 경제적 걱정 없이 인간관계도 유지하며 안정적인 노년을 보내고 있습니다. 여행도 다니고 새로운 것에 도전하며 외로움 대신 자유를 즐기고 있습니다. 배우자가 없어도 충분히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걸 직접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면 73세 박 씨는 남편이 떠난 후 모든 것이 무너졌습니다. 평생 남편에게 의존해 살았고 재정도 남편이 관리했기 때문에 혼자가 되자 생활이 막막해졌습니다. 사람들과 어울리기보다 남편과만 지냈던 터라 친구도 없었습니다. 외출할 이유가 없어지면서 점점 우울해졌고 병원 갈 때조차 의지할 곳이 없었습니다. 결국 집에서 혼자 보내는 시간이 길어졌고 외로움과 후회 속에서 무기력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미리 준비하지 않은 대가는 혹독했습니다. 자식, 남편, 친구보다 늙어서 꼭 필요한 네 번째는 취미입니다. 늙으면 자식도 남편도 친구도 다 소용없습니다. 결국 나를 지켜줄 것은 오직 나 자신뿐입니다. 사람들은 떠나고 몸은 예전 같지 않으며 혼자가 되는 날은 반드시 옵니다. 그때 가장 무서운 것은 적막과 무료함입니다. 심심하고 할 일이 없으면 인생이 무너집니다. 그 허무함이 사람을 병들게 하고 외로움이 깊어질수록 노년은 지옥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 지옥에서 벗어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취미가 있어야 합니다. 취미는 단순한 시간 때우기가 아닙니다. 취미는 삶을 다시 살아갈 이유를 만들어줍니다. 내일이 기대되지 않으면 오늘이 고통일 뿐입니다. 하지만 좋아하는 무언가가 있으면 아침에 눈을 뜨는 것이 설렙니다. 노년에 취미가 없으면 하루하루가 지루한 고통의 연속입니다. TV만 보다가 시간 보내고 멍하니 창밖만 바라보다가 하루가 끝납니다. 자식들은 바쁘고 친구들은 하나둘씩 떠나고 결국 혼자가 됩니다. 하지만 취미가 있으면 다릅니다. 꽃을 가꾸고 그림을 그리고 악기를 연주하고 책을 읽고 운동을 하면 혼자 있어도 전혀 외롭지 않습니다. 취미는 돈보다 값진 자산입니다. 노후가 행복한 사람들의 공통점은 취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취미는 단순한 놀이가 아닙니다. 삶을 채우는 힘입니다. 취미를 가지면 하루가 짧습니다. 심심할 틈이 없고 무엇을 하든 재미있습니다. 좋아하는 것을 하면서 성취감을 느끼고 치매도 예방되며 새로운 것을 배우면서 젊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남편이 없어도 자식이 찾아오지 않아도 친구가 하나도 없어도 괜찮습니다. 오히려 홀로 즐길 수 있는 취미가 있으면 자유롭습니다. 누구에게 의존하지 않고도 온전히 나를 위한 시간을 가질 수 있습니다. 늙어서 필요한 것은 사람이 아닙니다. 스스로를 즐겁게 만들 수 있는 취미입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노후가 불행하지 않으려면 취미부터 만들어야 합니다. 그냥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진짜 즐길 수 있는 무언가를 찾아야 합니다. 남을 위한 삶이 아니라 나를 위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취미가 없는 노년은 버텨야 하는 시간이지만 취미가 있는 노년은 매일이 즐거운 축제가 됩니다. 70세 김영순 할머니는 남편과 사별하고 자식들도 독립하면서 혼자가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자유로운 것이 좋았지만 시간이 지나자 하루 종일 할 일이 없어서 우울해졌습니다. TV를 틀어도 재미가 없고 친구들을 만나도 이야기할 것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무료한 나날을 보내다 보니 몸까지 여기저기 쑤시고 아팠습니다. 어느 날 우연히 유튜브에서 색연필로 그림을 그리는 영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어릴 때 그림을 좋아했던 기억이 떠올랐고 그날로 색연필과 스케치북을 사왔습니다.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하루하루 그림을 그리면서 점점 실력이 늘었습니다. 꽃, 풍경, 동물을 그리며 몰입하다 보니 시간 가는 줄 몰랐습니다. 그림을 그리면서 우울함도 사라졌습니다. 완성된 그림을 보며 뿌듯함을 느꼈고 SNS에 올리면서 사람들과 소통하는 재미도 알게 되었습니다. 취미 하나가 생기자 하루가 짧아졌고 아침에 눈 뜨는 것이 설레기까지 했습니다. 자식들이 연락이 뜸해도 외롭지 않았고 친구들과 만나도 할 이야기가 넘쳐났습니다. 자식, 남편, 친구보다 늙어서 꼭 필요한 다섯 번째는 이기심입니다. 늙어서 가장 필요한 것은 이기심입니다. 평생 남만 챙기고 자식 뒷바라지하고 남편을 위해 희생했다면 이제는 끝입니다. 남은 인생은 오직 나를 위해 살아야 합니다. 착하게만 살다 보면 결국 늙어서 홀로 남겨지고 희생했던 사람들은 다 떠납니다. 그제야 깨닫습니다. 결국 나를 챙기는 건 나 자신뿐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노년이 불행한 사람들의 공통점은 지나치게 남을 신경 쓴다는 것입니다. 자식이 연락을 안 하면 서운하고 남편이 무심하면 외롭고 친구가 소원해지면 섭섭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내가 그렇게까지 신경 쓰는지조차 모릅니다. 왜냐하면 각자 바쁘고 자기 인생을 사느라 정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늙어서 행복하려면 남보다는 나를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이기적인 삶은 절대 나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늙어서까지 남에게 기대고 의존하는 것이 더 불행한 길입니다. 자식들이 명절에 오든 말든 친구가 연락하든 말든 신경 쓰지 말아야 합니다. 그 시간에 내가 좋아하는 것을 하고 먹고 싶은 것을 먹으며 가고 싶은 곳을 가야 합니다. 남이 아닌 나에게 맞춰야 합니다. 노년에 이기적이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자식이 찾지 않으면 우울해지고 남편이 무관심하면 쓸쓸해지고 친구가 멀어지면 상처받습니다. 하지만 이기적인 사람은 다릅니다. 남이 없어도 상관없습니다. 혼자서도 잘 지내고 스스로를 즐겁게 만들 줄 압니다. 남의 기분보다 내 기분이 중요하고 남의 일정보다 내 일정이 먼저입니다. 이제는 나를 먼저 챙겨야 합니다. 평생 가족을 위해 희생했다면 이제 그 빚을 돌려받아야 합니다. 눈치 보지 말고 사고 싶은 것 사고 가고 싶은 곳 가고 하고 싶은 것을 해야 합니다. 자식 뒷바라지는 끝났고 남편 걱정도 끝났습니다. 이제는 오직 나만을 위한 시간입니다. 늙어서까지 남의 눈치를 보면 결국 나만 손해입니다. 이기적인 사람만이 노년에 자유롭습니다. 나를 먼저 생각하는 순간 진짜 행복이 찾아옵니다. 65세 이정숙 씨는 평생 남편과 자식들을 위해 살았습니다. 남편은 무뚝뚝했고 자식들은 크자마자 자기들 살기 바빴습니다. 명절에 겨우 얼굴 한번 보고 전화 한 통 없는 날이 더 많았습니다. 그래도 가족이니까 이해해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도대체 누구를 위해 살고 있는 걸까? 그날부터 이정숙 씨는 달라졌습니다. 자식들에게 먼저 연락하는 걸 멈췄고 남편의 식사도 챙기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동안 해보고 싶었던 것들을 시작했습니다. 요가를 배우고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고 혼자 여행을 떠났습니다. 처음엔 남편이 투덜거렸지만 이제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뭐라 하든 자식들이 바쁘든 상관없었습니다. 시간이 지나자 놀라운 변화가 생겼습니다. 자식들이 오히려 먼저 연락하기 시작했고 남편도 밥 한 끼 같이 먹자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들에게 맞추지 않았습니다. 내가 바쁘니까 다음에 보자라는 말이 입에 붙었습니다. 그렇게 살다 보니 속이 후련했고 혼자 있는 시간이 더 즐거웠습니다. 이제 이정숙 씨는 남편도 자식도 친구도 필요 없습니다. 오직 자신을 위해 살기로 했습니다. 그제야 비로소 진짜 행복이 찾아왔습니다. 끝으로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나이 들었다고 해서 저절로 존중받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착하게 살면 대접받을 거라 믿는다면 큰 착각입니다. 착한 노인은 만만한 노인이 되고 만만한 노인은 무시당하고 버려집니다. 자식들은 부모의 희생을 당연하게 여기고 친척과 지인들은 돈을 뜯어가며 사회는 약한 노인을 투명인간 취급합니다. 돈을 빌려주면 안 갚고 부탁을 들어주면 이용당하며 거절하면 변했다며 손가락질합니다. 결국 남을 위해 살아온 사람은 노년에 외롭게 남겨질 뿐입니다. 이제는 달라져야 합니다. 더 이상 착한 노인이 아니라 강한 노인으로 살아야 합니다. 노후를 지키고 존중받기 위해서는 독하게 변해야 하는 5가지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누르시면 시작하겠습니다. 노년에 독하게 살아야 되는 첫 번째 이유는 착한 노인은 만만하고 무시당하는 노인이 되기 쉽기 때문입니다. 노년이 되면 착하게 살아야 한다고 믿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정반대입니다. 착한 노인은 만만한 노인이 되고 만만한 노인은 무시당하는 존재가 됩니다. 젊었을 때는 착한 사람이 존경받고 인정받을 수 있지만 나이가 들면 그 착함이 약점으로 작용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주변 사람들은 착한 노인을 이용하려 합니다. 자식들은 부모가 무조건 희생해야 한다고 생각하며 친척들은 어려울 때 도와줄 거라 기대합니다. 이웃이나 지인들도 거절하지 못하는 노인을 만만하게 보고 각종 부탁을 늘어놓습니다. 처음에는 고마워하던 사람들도 시간이 지나면 당연하게 여깁니다. 착하게 배려했던 행동이 당연한 의무가 되어버리는 순간 노인은 희생만 강요당하는 존재로 전락합니다. 경제적인 부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착한 노인은 자식들이 손을 벌릴 때 거절하지 못하고 지인들이 돈을 빌려달라고 하면 선뜻 내어줍니다. 하지만 돈을 빌려간 사람들은 갚을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어차피 노인인데 쓰지 못할 돈이라며 무시하고 갚으라는 말 한마디 하면 인색한 사람 취급을 합니다. 착하게 굴면 굴수록 재산은 줄어들고 결국 본인은 궁핍한 노년을 보내게 됩니다. 가족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착한 노인은 자식들에게 끊임없이 베풀지만 돌아오는 것은 무관심뿐입니다. 용돈을 주고 집을 내어주고 손주를 봐주며 헌신해도 그 헌신은 점점 당연한 것이 됩니다. 처음에는 고마워하던 자식들도 점점 부모를 뒷바라지해주는 사람으로만 여기게 됩니다. 결국 조금이라도 거절하거나 불만을 표시하면 왜 이렇게 변했느냐며 되레 서운해하는 반응을 보입니다. 사회에서도 다르지 않습니다. 착한 노인은 모든 사람들에게 친절하게 대하지만 그 친절함을 우습게 보는 이들이 많습니다. 노인이 착하면 무조건 참을 거라고 생각하고 함부로 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중교통에서 양보를 강요당하고 공공장소에서 무례한 대접을 받아도 어른이니까 참아야지라는 식으로 넘겨야 하는 상황이 반복됩니다. 착한 노인은 화를 내지도 못하고 싸우지도 못하는 존재로 취급당하며 점점 존재감이 사라집니다. 이제는 변해야 합니다. 착한 노인이 아니라 강한 노인이 되어야 합니다. 필요할 때는 단호하게 거절하고